북한의 김여정이 조금 전 담화문을 냈는데 한미 군사 훈련을 문제 삼긴 했습니다만 다소 의아합니다. 남북 군사 합의를 완전히 파괴할 수도 있다라고 구체적인 위협을 해왔습니다. 김여정의 위협이 말로만 그치지 않으리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이유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던 그 장본인이 주범이 바로 김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톱뉴스 주제는 이겁니다. 3년 전 봄날을 위협한 김여정, 대남 공세 수위를 올리고 있는 북한의 김여정. 자, 오늘 아침 조금 전 뭐라고 김여정이 얘기했는지부터 함께 보시죠. 감히 엄중한 도전장을 간도 크게 내밀었다. 또다시 따뜻한 3월이 아니라 전쟁의 3월, 위기의 3월을 선택했다. 한미훈련을 비난했는데 이번 한미훈련은 사실상 예전에 비해 크게 축소돼서 실시되기 때문에 자, 북한 김여정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명목은 한미훈련이지만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냐라는 의심이 듭니다. 앞으로 남조선의 태도와 행동을 주시하겠다라며 북남 군사 분야 합의서도 시원스럽게 파괴해버리는 특단의 대책까지 예견된다. 김여정이 예고하고서 실제로 공동연락사무소도 폭파한 바 있기 때문에 자, 김여정이 이렇게 위협하는 것 뭘 지금 꾸미고 있는지 우려됩니다. 남북 군사 합의 이거 파괴해버리겠다. 이렇게 나왔고요. 이번 엄중한 도전으로 임기 말 들어선 남조선 당국의 앞길이 무척 고통스럽고 편치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이 예전에는 말로만 위협하는 일도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적도 있었지만 북한 김여정이 대한민국 정부를 전면에서 비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경향이 들어섰습니다. 특히 지난번 남북 연락사무소를 실제로 폭파해버린 것도 김여정의 지시로 알려지면서 자, 북한의 김여정이 오늘 왜 이런 담화문을 냈는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직 통일연구원장을 역임하신 김태우 전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자, 김태우 원장님. 네. 남북 군사 합의를 아예 파괴해버리겠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마지막 임기가 고통스러울 거다. 뭐 이런 경고까지 했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한미연합훈련을 할 때 맞추어서 북한이 남한을 비난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일은 아니고요. 특히 이제 이게 김여정의 자기 역할 아닙니까? 예, 대남 비방을 하고 대남 정책을 관장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로 놀랍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불합리한 요구다, 불합리한 비난이다 하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북한이 매년 하계 동계 훈련, 자기들 군사 훈련은 계속 지금까지 빠짐없이 해왔고요. 그리고 지난 제8차 조선노동당 당대회를 마치면서 핵무력을 고도화하겠다라고 전 세계를 향해서 공표를 했고 거기다가 무력 통일, 그리고 국방력을 통해서 통일을 앞당기겠다라고 하는 무력 통일 원칙을 당귀하게 포함시키는 개정 작업까지 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남쪽을 향해서 이 비난하는 것이 합당하지는 않지만 이번에는 좀 특별한 의미가 좀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른 게 있다. 예, 이제 블링컨하고 오스틴, 소위 미국의 국무장관, 국방장관이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거쳐서 한국 갔다가 중국을 가게 돼 있는데, 지금 한국하고 걸린 사안이 많아요. 한국이 쿼드에 추가적으로 가입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고, 또 바이든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을 강력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있어요. 아마 이제 한국에 오면 분명히 그런 대화가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똑똑히 행동을 해라. 하지 말라는 거죠. 한마디로. 쿼드에 들어가지도 말고. 정부에게 소위 미국 편에 서지 말라. 예, 그런 메시지를 주고 싶고 미국하고의 대화도 다시 핵 대화를 열고 싶고 이런 배경들을 깔고 특별히 이 시점. 우리 연합훈련 시작된 지가 며칠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딱 지금 맞춰서 내놓은 것이 블링컨하고 오스틴 장관이 움직이는 이 타이밍에 맞추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다행이지만 아무 일 없으면 다행이지만 분명히 우리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을 말이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의 모습 이렇게 폭파시켰습니다. 누가요? 북한이요. 이거 누가 지시한 겁니까? 김여정이 지시한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여정은 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하기 전에 오늘 담화문과 비슷한 내용의 이른바 구두 경고를 먼저 우리 측에게 한 바 있습니다. 굉장히 불합리한 경고였고 위협이었고 실제 행동까지 이어진 겁니다. 아직 이에 대한 사과조차 우리 정부는 북한에게 받지 못한 상황이고요.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 요구가 있었는지도 의문스러운 대목입니다. 혹시 김태호 원장님, 우리 국민들은 지금 이 장면, 이 폭발음, 막대한 재산상 피해 선명히 기억하고 있는데 저때 당시에도 왜 북한이 저랬는지에 대한 명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예, 근데 북한이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데는요, 대개 미국이라고 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 핵 문제를 가지고 궁극적으로 자기들이 목표하는 것은 핵 보유국으로서 정착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핵 보유국의 기정사실화하는 이게 북한의 최종 목표고,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의 양해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북미 대화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노골적인 비난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겁먹은 개가 더 요란하게 짖는다 그러기도 하고, 전형한 판단에 충격을 금치 못한다 그러고, 입에 담지 못할 이런 압박 수위를 높이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대개는 다 미국 쪽의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 북한에 대해서 인도주의적 협력을 하자고 제안을 했고, 또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 협력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지만 그 부수적인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죠. 본질을 얘기하지 않고 왜 엉뚱한, 이게 본질은 뭐겠습니까? 북미 관계, 북한이 원하는 이 핵 문제를 북한이 원하는 방식으로 정착시키는데 한국이 역할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 역할이 미흡하니까 계속 비방을 한 건데. 아니, 우리로서는 기가 차는 요구 아닙니까? 어디 북한의 핵 보유를 우리가 돕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우리 정부가 그럴 정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2018년 초반에는 그 역할을 상당히 잘 했죠. 일단 미북 간의 정상회담을 우리가 중재를 해주었으니까 굉장히 역할을 잘 했는데,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 포기를 원칙적으로 합의를 해야지만 그걸 단계적으로 핵 포기를 실행하는 거, 이런 문제는 그 다음 문제고. 그러니까 이 전면적인 핵 포기를 먼저 약속을 바라는, 이게 미국 입장이거든요. 그게 북한은 그걸 들어줄 수 없으니까 결국 미국 대화가 이제 안 됐는데, 실패한 건데, 또 다시 이제 핵 보유를 우리 정부에게 요구하는 어떤 우회적인 협박이다. 예, 근데 지금은요, 바이든 정부가 들어와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소위 쇼업 디플로머시라고 그럴까요? 탑다운 방식으로 뭘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지금 바이든은 원칙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2018년 4월 3년 전 봄날을 김여정은 언급했는데 그때는 어땠는지 함께 보시죠. 예, 그래서 마음 많이 고맙습니다. 예. 여기서 만나뵈면 불편하지 않겠나는 그런 걱정도 많이 했는데, 박사도 서로 뜻을 전하고 또 교환해서 보니 마음이 이렇게 편안한 걸 보니까 서로에 대한 신뢰심, 믿음, 존경심 이런 게 중요하지 않겠나. 우리 김여정 본부장은 나쁜 것이 아주 좋다. 어쩌면 대통령도 김여정 부부장에 대한 저 극찬을 철회하고 싶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공동연락사무소도 폭파했고, 오늘은 조금 전 남북한 군사합의, 그나마 남아있었던 군사합의까지 전면 파괴해버릴 수도 있다라고 위협을 해온 겁니다. 남북 군사합의 당시 장면도 살펴보시죠. 자, 당시 송영무 국방장관이 우리 군을 대신해서 합의문에 서명을 한 바 있고요. 그 뒤에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이 서 있는 모습입니다. 남북 군사합의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만약에 저 군사합의대로 잘 이행이 된다면 그나마 군사적인 도발이라 할 가능성이 좀 낮아진다는 측면에서는 평가를 받기도 했었으나, 자, 북한이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우리 김태우 전 원장 지적해 주셨듯이 핵 개발을 계속해서 지속해 왔기 때문에 이미 군사 합의가 실효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라는 전문가들의 비판도 있었지만, 북한이
그나마 형식적으로 남아있었던 저 군사 합의까지 다 파기해버리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위협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데, 자, 원장님, 이게 통상 한미훈련을 앞두고 북한이 비난해 왔던 것과는 좀 다른 것이, 아니, 일단은 이번 한미훈련 자체가 워낙 뭐 훈련이라고 보기에도 많이 축소됐던 것도 있고, 예. 남북 군사 합의를 파기해버리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예. 지목한 것은 왜입니까? 그게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저 합의가. 하나는 남북 간의 군사 충돌을 당장 없도록 만들었다는 점에서 일단 평화에 기여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를 포함한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 김여정이 북한 남북 군사 합의 파기를 하겠다고 저건 협박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바라던 바다. 그 이유는 저기에 우리 한국군에 불리한 요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저 합의는 존재해서는 안 될 합의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 위협은 사실상 위협이 아니고 저게 우리가 바라던 바다, 막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일각의 이제 의견이죠. 예. 김 원장이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김여정 입장에서는 그동안 군사 충돌이 없었던 것은 이 합의 때문인데, 이거 없어지면 남조선은 괴로울 것이다. 이렇게 이제 협박이라는 의미로, 협박의 의미를 담아서 얘기를 한 것이죠. 조평통 남북 교류기로 정리 문제도 검토를 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왔습니다.